어제는 이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죠. 미국 정상회담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만나는데 왜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예측을 했을까? 우리나라하고 북한 정상이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닌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왜 그렇지? 참 그렇잖아요. 서로 만나는 게, 정상이 만나는 게 그렇게까지 힘든 건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은 이미 몇 번을 가졌죠. 김정일도 만났고, 또 김정은이도 2번 만났는데, 북한하고 이렇게 미국하고는 만나기가 더 어려웠는가 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주변 정세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렇게 서로 뭔가를 서명하고 주고받았고 그것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매우 감격했어요. 거기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도 있고, 또 이렇게 상호 교류하겠다는,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인정하고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훌륭한 회담이었다. 어쨌든 만남 자체만 해도 훌륭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TV 토론을 보거나 평가를 보니까 이제 속이 쓰리더라고요.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하느니만 못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채널을 돌려봤는데, 거기서는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한 목소리로 불만족하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조금 몇 마디 하다가 다시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CVID가 안 돼서 그렇다. CVID를 서명하는 것에 넣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CVID가 뭘까를 생각하면 완전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런 파괴라고 CVID가 되어 있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파괴라는 게, 그러면 북한은 전쟁에 져서 항복하는 서명을 한 건가? 아니면 그냥 백기를 들고 나가서 나는 졌어 하고 나가서 회담을 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요구하는 건, CVID를 요구하는 건 전쟁에 진 정도는 아니더라도 백기를 들고 나와서 나는 항복하겠소라고 해서 나온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든 언론에서 CVID를 마치 목표로 생각하고 그 지점에 이르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우리가 나라 간의 나라의 예의를 예의가 없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개인과 개인에서도 상대를 존중한 상태에서 회의를 해야지 회의가 성사가 되잖아요. 근데 상대를 무시하고 너는 나보다 못하니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해가지고는 회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은 대단하다. 제가 볼 때는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만, 김정은은 이렇게 국제 무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하고 동등한 자리에서 그 요구 CVID,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CVID 굉장히 크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회담하면서 굽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제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고, 뭐 이렇게 뭐 나중에 해줄게라는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 선전했다고 봐야 되겠죠. 정말 어린 놈이 정말 할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트럼프는 이제 제가 기자회견 할 때 5시부터 6시 반까지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던데 뭐 완전히 다 집중해서 보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미친 사람 취급받았는데 그 기자들이 자유질문을 하는데 그 자유질문을 하나도 막힘없이 대답을 하는데 이번에는 되게 유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상대를 존중하고 중국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북한도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이제 트럼프의 이미지랑 다르게 굉장한 사업가, 연세도 저렇게 많은데 그 기자들하고 계속 하는데도 하나도 지치지 않고 본인의 이제 그것을 피력을 하는데 뭐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자꾸 피해 나갔다 빠져나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막 회담 시작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결정된 것처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 회담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 보면 참 트럼프의 그 회담, 그 기자회견을 보고 이렇게 정말 평생 사업가였구나. 어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잘 뽑았을 수도 있다. 이제 문제 있는 몇 가지 인권에 대한 문제, 그 인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견해가 다르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검증된 사업가잖아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증된 사업가는 아니었어요. 말로는 이제 현대 자동차, 중공업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도 하고 뭐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당시의 기업 환경은 독재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에서 평생을 기업을 하면서 기업 본인이 이제 이어받았지만 그래도 그걸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증된 사업가인데 이 사업가는 평생을 이렇게 회담을 했잖아요. 회담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김정은이 이렇게 밀리지 않고 독대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은 북한대로 얻어냈죠. 트럼프 입으로 우리 한미 연합훈련 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큰 것을 얻어냈죠. 미사일을 다 파괴하겠다. 다시 실험을 하지 않겠다.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두 개가 거의 빅딜처럼 서로 주고받게 됐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도 좋고, 북한 입장에서도 좋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대단한 공격이 또 이제 있겠죠. 한미 훈련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훈련 하면 우리는 좋지만 우리는 당연히 한미훈련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전만 조금 변경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바로 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일 한번 실험하면 우리가 뭐 벌벌 떨고 막 그러잖아요. 언론에서 국민들은 안 떠는데 언론에서도 벌벌 떨어요. 그런데 그거 미사일 훈련 한번 하는 거하고 한미 그 서로 연합훈련 하는 거하고 강도를 생각해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연합훈련 할 때 좀 굉장히 규모가 크게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북한이 한 것만 우리는 맨날 늘 탓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CVID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이래가지고, 과연 이제, 이런 국민의식 가지고 통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참 답답한 상황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뉴스 보면 계속 그 얘기 할 거예요. CVID 안 됐다. 그래서 이제 회담 잘못했다라고 계속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전문가들도 나와가지고 이번 회담 효과 별로 없다라고 계속 들을 텐데, 여러분들도 제 생각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과 동의한다면 열불이 많이 날 겁니다. 아마. 오늘 이제 방편품 초입 독송했는데요. 우리 3번이나 간청을 하죠. 부처님께서 말을 안 하려고 아끼시죠. 우리 이럴 때 늘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이것이 마치 인연 따라 산다라는 것으로 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이렇게 사람이 오든 가든 별 관심이 없이 그냥 알아서 자생, 네 알아서 살아, 네 알아서 절에서 붙어 있어, 아니면 네 알아서 어디 가서 뭘 해, 이렇게 하는 우리 풍토가 참 그건 아니지 않는가. 또 그리고 절에 가서 또는 어디 누굴 만났을 때 징크스처럼 이 사람을 만나니까 뭐 잘 안 되더라. 절에 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 절에 가려니까 갑자기 전화 와서 무슨 일 생기고, 절에 가려니까 갑자기 접촉사고가 나고, 어디 통도사 가려니까 뭐 또 생기고, 난 절하고 인연이 없는갑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이제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경전 곳곳을 보면 또 거듭 요청하고, 법화경도 거듭 요청하고 거듭 이제 다짐하는 부분이 종종 나오죠. 지금도 3번씩이나 요청을 해요. 그 사리불존자도 이때쯤 되면 부처님하고 거의 동등한 만큼이나 그렇게 대접을 받을 때예요. 연세가 많을 때니까. 심지어 한 몇 살이 더 많기도 한 것 같아요. 사리불존자가 부처님보다. 모든 교단의 사람들이 우러르는, 부처님만 우러르는 게 아니라 사리불존자도 우러르는데, 그 앞에서 계속 그만두어라 또 사리불존자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시자들도, 젊은 시자들도 한 번 안 한다면, 큰 스님 말씀 안 하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장로가 돼서 또 이렇게 거듭 말씀해 주옵소서, 설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건 굉장한 노력이거든요. 우리 절에는 이제 도전한다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불교 용어 중에 도전한다. 사찰에 다니는 불자하고 스님하고 이렇게 할 때 도전이라는 말이 왠지 경전에 없는 듯이 보이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도전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하던 것만 하고 하는 게 우리 불자들이 아닌가, 그런 인상을 주기가 쉬운데요. 우리는 사실 도전이란 말은 쓰진 않았지만 그와 상응한 말이 있어요. 발심한다는 말 있죠. 발심. 뭐에 발심한다? 새벽 기도에 발심해서 새벽 기도 다닌다. 경전 공부에 발심해서 경전 공부를 한다. 불교대학에 발심해서 불교대학을 한다. 이 발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낸다라는 거잖아요. 보시를 하는 것도 발심을 해야지 보시를 하고, 지계, 인욕, 정진도 발심을 해서 정진하고 그런 거죠. 발심은 이제 우리 스님들이 출가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가르침이 있어요. 초발심 작용문이죠. 처음 발심한 사람이 이 마음을 갖고 스스로 경책하는 것이 초발심 발언문입니다. 초심 발심 작용문이라는 원효 스님이 발심 수행장을 쓰시고 그러셨죠. 그 되게 굉장한 명문인데요. 역시 발심해서 수행을 하게 하는, 발심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리불존자가 3번을 거듭해서 하듯 우리 불자들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불퇴심이라 할 수가 있겠죠. 불퇴심. 결코 퇴전하지 않는다. 일단 발심하면 불퇴다. 퇴보하지 않는다. 최대 저지선은 여기다. 이 이후로 내가 퇴전하지 않으리. 라는 굳은 의지가 또 이 불퇴주나 불퇴심에 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발심을 해서 정진을 하는데
퇴전하지 않고 또 퇴전하지 않는다 해서 완전히 굳어있는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유연하게 회양이 늘 곁들여져 있다. 내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대중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힘으로 나아가는 회양심이 이제 또 같이 곁들여져 있죠. 그 모든 그런 마음들,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잘 익히고 불법을 잘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인연 따라 산다라는 말도 잘못된 오해가 너무 크죠. 그냥 이제 바람 따라 바람 가는 대로 하듯이 인연 되는 대로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불교는 인연 되는 대로라는 불자들은 인연 대로 되는 대로라는 말을 숙명처럼 사용을 해요. 숙명. 마치 운명 지어진 듯이 인연 되는 대로 인연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그러나 이 불법의 이런 이제 발심, 뭐 불퇴, 정진, 보시, 뭐 지계, 인욕 이런 뭐 것들을 다 살펴보면 우리가 숙명적인 게 아니고 인연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연되는 대로가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발심을 해서 보시를 해야 돼. 보시하는데 여기 법화경에도 나오죠. 우리는 11조도 합 11조 이런 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불자의 본래 보시는. 불자의 보시는 다 해요. 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다 보시하는 거예요. 본래는 스님이든 제가자든 다 해요. 이제 탈탈 털어서 나오면 본래의 보시는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진 못해도 마음으로는 다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생활을 살라니까 애들도 키워야 되고 내 노후도 챙겨야 되고 또 밥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그래 욕심이 좀 남아서 이런 것을 하려니까 다 주진 못해도 본래 내 것 없이 다 줘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해 라는 이런 마음이 본래 불자의 마음이에요. 11조 내고 당당하게 이만큼 냈으니까 하느님 나라에 가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있는 걸 다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 숙명적인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창조해 나가는 적극적인 의지를 말하는 거죠. 지계도 계율도 그냥 단순한 계율이 아니죠. 모든 중생을 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모든 중생을 사랑하겠다라는 심지어 이렇게 미생물까지도 죽이지 않겠다라는 또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소원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남의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소원이에요. 남의 것을 지켜준다라는 거죠. 남의 소유물을 내 소유물이 내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내가 지켜줘야겠다. 라는 그런 강력한 소원이 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욕도 그냥 참는 게 아니죠. 참음 수준이 넘어섰어요. 누가 나에게 막 욕하니까 이글이글 마음속에 분노 막 이걸 참아야 하느니라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참는 게 아니고 수행을 더해서 누가 나를 욕해도 비난해도 또 뒤에서 이렇게 모함을 해도 성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대에 대한 자비심이 연민심이 일어나는 게 이게 진짜 인욕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마음은 우리가 닦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인 수행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연 따라 살아야지. 여러분들은 최소한 인연 따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죠. 인연 따라 살면 지금 잠자고 있어야죠. 이 시간에 자고 이제 무시시 일어나가지고 밥을 좀 하고 그게 인연 따라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알람을 켜놓고 알람을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겨우겨우 눈곱 떼고 와가지고 이제 졸아가면서 이제 독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인연 따라 산다라는 숙명적인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죠.
예, 성불하십시오. 네.